네,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이 시간은 그 노동시민사회에서 데이터 3법 계약 중단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예,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입니다. 그 14일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3법 계약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네,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정의당 최혜선 의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이 데이터 3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로서 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 없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도록 해서 기업 마케팅에 그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신용정보보호법에 포함된 것처럼 산업적 목적 혹은 상업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아예 명시하자 이런 의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상업적 목적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명정보 활용은 학술 연구와 공익적 연구에 한정하라는 의견을 그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식별의 키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 이 번호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미 주민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 바가 있어서 가명정보 재식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고객 정보를 결합시켜주고 또 결합된 고객 정보 반출까지 허용하는 이런 제도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의 계약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이 사회적 논의에 이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개혁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 한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고 그 다음으로 정보인권 측면에서 데이터 3법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서채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석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동대표님께서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입장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별도의 소개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또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사회의 인권을 지키고 또한 네트워크상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자본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데에 함께 노력하고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계약을 저희들이 중단하는 또 민주노총의 입장과 더불어서 함께 연대하는 제 단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개인의 정보와 개인의 인권과 연결된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 누구에게는 어떤 기업에게는 모아진 하나의 정보로서 이것이 활용되는 걸 더 나아가서 기업의 이윤을 불리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윤에 더욱더 확장되는 것으로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인권 침해에서 나아가서 사실상의
이 이른바 이 개인의 정보를 팔아서 사실상 이윤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연성과 위험성들을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와서도 혁신경제를 얘기했습니다. 혁신경제는 사실상 이러한 데이터 3법을 이른바 기업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또는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혁신경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활용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각종 기업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등 이런 것에 길을 터주는 것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바 인권 그리고 또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 더 나아가서 기업의 이윤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바로 사회 공공성,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데이터 3법의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 연재단 단체들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상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과 우리 노동자 시민들이 정부 이러한 상황들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동의하지 않음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뿐만이 아니고 이후 말씀해 주시는 각 분야의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이 데이터 3법의 문제점들을 아마 아주 세세하고 낱낱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또 그리고 집권 여당이 나서서 이것을 정말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노동자들과 만나서 더욱더 숙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 없이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기업 이윤을 늘리는 그러한 데이터 3법에 대한 계약 부분들은 즉시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정보인권보호 추진단장 맡고 있는 국대 한상희 교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권이자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아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운명 결정권, 자기 결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지금 그 인권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입법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라는 것은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주민등록 번호 제도로 인해서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는 그 기업 쪽에서는 가명화, 익명화라는 이름으로 뭔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었죠. 양자강의 할머니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자체가 통일된 식별자로서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키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정보가 과거 잘못된 개인정보 관리 체계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제대로 통제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또는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상품화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생활을 모든 사람에게 노출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감시하에 두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윤 수탈의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정보를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명색은 과학적인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상업적인 또는 이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이름의 그런
그 연구조차도 허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상업적 연구까지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또 한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가공의 그 법제들이 뭐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GDPR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합치된다는 거짓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GDPR의 경우에는 상업적 연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자본적인 또는 이윤의 추구, 사익의 추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전체 인류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그때서만 비로소 개인정보를 그것도 익명 처리해서 가공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유럽의 기준이고 세계적인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이제 국회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허울 삼아서 내부적으로는 이윤적인 수탈의 대상으로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게 만들고 가공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은 기업의 철저한 24시간에 걸친 감시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민주를 이야기하고 법치를 이야기하는 그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이 정부라면 그리고 그런 촛불의 정신에 입각한 국회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핵심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왜곡하는 이런 법제는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인권 친화적이고 좀 더 민주적인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빼가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행태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가 하고 있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또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각성하고 좀 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인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서채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은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빅데이터 사업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충분한지 상업적 활용의 폐해는 어떠한지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지난 정부부터 개인정보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박근혜 정부, 지난 정부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또한 비식별 조치라는 법령상 그 명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을 도입해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상업적 활용을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그 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 합니다.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민등록번호 제도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아예 형해화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3법은 가명 정보의 활용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데에 큰 방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SNS 정보를 이제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 법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국민에게 그 폐해를 알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 없이 통과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 쪽에서는 해커톤이라는 데이터 활용 찬성 전문가 일색에 기울어진 논의의 장에서 합의되지 않은 가명 정보를 활용하겠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허용하겠다, 그리고 세계 유례 없는 데이터 결합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표준에서 요구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들은 데이터 3법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이 아무런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그리고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설문조사 등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얼마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발언 마치고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이사협의회 공동대표 우석현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개인정보법 개혁안이 개인 의료정보 누출로 이어져 불러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아산병원이 카카오 전자임무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산병원의 전자임무 기록, 임상시험 정보, 예약 계약 기록 등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도 네이버, 대웅제약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그의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의료정보법 위반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 소지가 있으므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만일 이번에 개인정보법 보호법이 개정되고 개혁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가능해집니다. 즉 서울 아산병원의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 산업이 의료 빅데이터를 사용한다든가 분당 차병원에 모여 있는 환자들의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 데이터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 5월달에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보면은 공단 심평원 자료, 이 모든 자료를 바이오 빅데이터로 가공해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단 심평원 자료가 공개된다면 그것은 가공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 의료 정보를 가명 정보 처리를 하면은 이 데이터는 사실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가명 정보라고 했을 때 이미 한국에서는 제식별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의 데이터가 가명으로 된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박원석 정책위원장의 데이터는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로서 그 데이터셋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제식별화한다면 박원석의 개인 의료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이것이 제식별화될 가능성, 즉 개인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개인 질병 정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의 모든 의료 기록입니다. 우선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실손보험에 가입 거절을 하거나 또는 지불 거절을 할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문제가 그뿐이면 매우 다행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이냐면 병원에 무슨 병으로 갔는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질병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병, 정신병, 자신이 자살을 했는지의 기록, 상해, 폭력, 예를 들어 전감병, 유전병, 이런 모든 기록들이 다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공단이나 심평원 자료에는 언제 이혼을 했고 언제 결혼을 했는지, 개인 질병 정보 자료에는 한 여인이 언제 출산을 했고 언제 유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명 정보라는 미명하에 다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이 공단 심평원 자료이고 병원 데이터입니다. 당장 개인정보의 공개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공단과 심평원에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자료들이 장관 청문회 때 그 장관에 대한, 장관 가족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가장 많은 요청이 옵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가 공단 심평원에 가장 많이 올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명정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또 진료 현장에서는 의사 환자 관계의 모든 신뢰관계가 다 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를 꺼리고 의사에게도 자신의 질병을 털어놓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 공개한다는 것은 눈앞에 작은 이득에 사로잡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지을 것입니다. 개인 질병 정보는 공개돼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결코 계약돼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은 우리 참석자들의 말씀 속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로 낭독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